자, 이번 시간에 방광염, 오줌 소태. 의외로요, 여러분이 알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뭔지 예방법과 치유법에 대해서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방광염은요, 희한하게 방광암은 남자분들도 좀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방광염이 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유, 가까이 있어서 맞아요. 어우, 현명하십니다. 자, 방광염은요, 주로 여성이 잘 걸려요. 항문 주변에 대장균이 요도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90%예요. 자, 칸디다 곰팡이, 그 칸디다 질염을 앓고 있는 20대 요새 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젊은 아가씨들이요, 칸디다 질염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다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게다가 이제 성병인 트리코모나스 편모층이나 음부 허피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방광염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요, 방광염인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오래 방치하면 신장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방광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에 좀 집중해서 보시고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성에게서는 방광염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을 가진 분들은 방광염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 집중하세요. 자, 남성의 전립선에게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도가 여성보다 훨씬 길어서 방광염에 잘 안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은 항문과 질의 요도가 가까워요. 아까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가까워요. 뭐가 가깝냐면 항문과 질 요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여성이 방광염에 노출되기가 아주 쉬운 이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매일 상담받는 게 이거예요. 갱년기가 오고 나서부터 방광염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폐경 후에는 질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걷기도 힘들 만큼 건조증이 심하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갱년기에 폐경 후에 질이 건조해져서 질염을 일으키거나 또 요도염, 방광염이 아주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만성으로 발전해서 자주 재발이 돼서요. 오줌 소태 때문에 죄송하지만 생리대를 계속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갱년기 이후에. 사실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성의 10%에서 20%는 1년에 한 번은 요도염이나 방광염에 걸리고 그중에 55%는 만성으로 신장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변 잘 참지 못하고 막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방광염일 경우가 많아요. 자,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만성적으로 두시면 신장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법을 오늘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방광염 하면 일명 오줌 소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상담하다 보면 저 오줌 소태 걸렸나 봐요. 막 사실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그때는요, 오줌 소태처럼 소변량이 많아져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예, 자, 그런데 오줌 소태라고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주 급해요. 그리고 밤에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방광염 증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이제 소변 작용을 할 때, 배변할 때 아주 화끈거리는 버닝 증세가 있는 분들, 요거 다 방광염 증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을 놨는데 색깔이 뿌옇거나 아주 거무스름하거나 그리고 나쁜 냄새가 나거나 때때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면 방광염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걸 방치하시면 방광암이 되기도 하고 신장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생활을 할 때 통증을 느끼거나 방광 부위가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방광염 증세를 의심해 볼 만해요.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박테리아나 백혈구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약 40%는 전형적인 방광염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테리아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늘마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방광염이 같이 병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의 이 symptoms of cystitis, 방광염의 대표적인 증세들을 좀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소변 색깔이 어때요? 뿌옇거나 아주 다크하거나 클라우디, 구름 낀 오늘 날씨처럼 아주 소변 색깔이 흐리거나 어두운 색깔일 때, 그리고 이제 혈중에 이 소변에 혈액 그 피가 섞여 나올 때, 이때 방광의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pain in your lower tummy, 이 뭡니까? 뭐예요? 아랫배가 통증이 자주 올 때.
예, 복통이 있을 때도 방광염 증세가 있고요. 소변을 넣는데 아주 강한 이 뭡니까 냄새가 나는 소변이 있다. 소변 냄새가 아주 찌릿한 강한 냄새가 나면 방광 기능이 지금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변을 아주 자주 마려운 분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는 물을 지금 하루에 8컵에서 10컵 드시고 해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져요. 요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소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은 방광염 증세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교 시에 이 통증이 있는 분들도 방광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볼 때 이 통증이 있거나 자꾸 버닝 증세, 아주 화끈화끈한 증세가 있으면 이 방광염의 증세가 많고 그 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막 쓰리고 그 다음에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은 방광염인 분들이 많은데 갱년기 이후에 방광염 증세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 방사선 하시면서 갱년기가 빨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원인은 뭐냐면 항문 부위의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문 부위의 대장균 이콜리라고 하는 대장균에 의해서 90%가 감염이 되고 또 칸디다 질염이나 성병으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남편에게 의해서 감염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몸의 다른 부위 염증에서 생긴 박테리아가 혈액을 타고 방광에 들어와서 방광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신장이 결석이 있는 사람들이 방광염이 자주 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 신장이 결석이 많은 분들, 그리고 성병 병력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이 방광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을 할 때 요도가 다쳐서 방광염이 걸리기도 하는데 허니문 신드롬도 여기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둘이 이제 너무 닭살 커플이다 보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시차가 돼서 나올 때 방광염이 걸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때 이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그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오줌 소태 쏟아지는 경우에는 방광염인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 방광염 약을 준비해주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는 이 방광이 눌려요. 그래서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조심하세요. 왜 당뇨 환자가 방광염에 잘 노출이 되냐면 포도당, 과당, 자당, 꿀, 과일 주스, 단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에 잘 걸립니다. 무려 6.7배나 떨어져요. 단 거 먹고 나면요. 저는 감기 걸렸다 하면 저는 전날 아이스크림 먹은 거예요. 단 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전 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력이 6.7배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단 거를 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도 박테리아가 증식해서 방광염이 걸릴 수가 있고 또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이 혈당이 방광으로 나와서 박테리아가 잘 번식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혈당을 증가시켜서 방광염에 잘 노출이 돼요. 간경화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알코올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음식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게 우유잖아요. 우유. 예.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 이거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은 장벽을 손상시켜서 박테리아와 독소, 음식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만성 간질성 방광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만성 간질성 방광염은 음식 알레르기에 의해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플레 요거트 매일 슈퍼 가면 반드시 여성분들은 나오면서 쭉 맨 위에서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 꼭 몇 개씩 챙겨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대장암 이거 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에는 대개가 우유 유제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볼까요? 원래 이 방광염은요, 원래 소변은 신장에서 나와서 방광에 이르기까지는 균이 없어요. 무균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장에서 나와서 방광에 이르기까지는 무균인데 이 박테리아가 요도를 타고 올라와서 요도염 방광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항상 이 음부 부위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강의 듣다가도 소변이 마려우면 가셔야 됩니다. 오줌 소태 걸렸다고 또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평소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마려운데 물을 자주 마시라고요? 하실 수 있으나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서 소변으로 박테리아를 자꾸 씻어 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줌 소태가 있어서 걸린 것과 틀려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서 소변으로 박테리아를 자주 씻어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콜라나 이런 이온 음료, 청량 음료, 그리고 농축된 설탕 들어간 과일 주스, 캔디, 과자 등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자꾸 면역력을 초토화시켜서 이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이번에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만성 간질성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간질성 방광염은 바로 우유 유제품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방광의 내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만성 간질성 방광염이 와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은 호르몬성 암 환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한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특별히 생리 때요, 패드를 좀 자주 가르셔야 돼요. 그리고 샤워를 자주 해서 청결히 해주는 게, 요도를 잘 관리하시는 게 평상시에 좋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요, 이 몸매가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꽉 끼는 콜셋 종류의 음식이 아니라 이 의복을, 속옷을 입으시면 폐 문제도 오지만 이 방광의 문제가 많이 옵니다. 자궁이나 난소에도.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하체를 노출하는 이 뭐라 그러죠? 하위 상실? 그런 의상들, 배꼽 내놓고 이거 겨드랑이 내놓는 것들이 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몸에 꼭 끼는 바지, 청바지인데 아주 너무 스키니한 거, 이런 것들 제한하셔야 돼요. 꽉 끼는 옷들 요새 너무 많이 입죠. 이런 거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속옷도 땀이나 분비물의 흡수가 좋은 거, 공기가 잘 통하는 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린넨이나 면처럼 피부하고 아주 친화력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부부들은 꼭 아셔야 돼요. 방광염이 꼭 결혼한 여성에게 많이 와요. 아니면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에게 방광염이 종종 있는데, 자, 그럴 때 주의할 점이, 이 섹스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컵 드시고 하시래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성교 후에는 부부들은 좀 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성교 후에 15분 이내에 소변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교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15분 안쪽으로 좀 음부를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씻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교 전에 두 사람이 반드시 성기를 깨끗이 씻고 이 부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방광염에 우리 여성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특별히 이제 폭경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이게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남성분들이 폭경 수술을 하지 않아서 여성분들에게 감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걸린 분들은 남성분들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이 이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 씻고 하시죠. 부부 생활 하시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위생법에도 나오지만 예방의학이에요. 대표적인 예방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하실 때도 여성 상의나 또는 측면 체위를 활용하면 여성의 요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큰 지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 가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 목욕탕을 활용을 안 하시는 것도 사실은 방광염에는 도움이 됩니다. 대중탕에 가시면 질염이나 이 방광염, 요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보다 샤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방광염 예방에 좋습니다. 나 혼자 쓰는 탕이면 모를까? 공중탕에 가실 때는 방광이나 요로 감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질 세척은 하지 말고 용변 후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변 보고 난 다음에 휴지를 앞에서 뒤로 닦는지 뒤에서 앞으로 닦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방광염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입니다. 여기 하는 것처럼 용변 위에 항문을 항상 앞에서 뒤쪽으로 깨끗이 닦아야 박테리아가 요도 쪽으로 안 가요. 근데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박테리아가 요도 쪽으로 오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방광염의 가장 나쁜 습관이 이겁니다. 방광염 걸리는 최상의 방법은 항문을 항상 청결한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비데가 자극만 줘도, 관장하는 원리도 그거잖아요. 레몬즙이 들어가서 한번 자극을 하니까 이 배변장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래서 비데를 활용하는 것도 방광
항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팁인데,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방광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